네, 우장 브리핑 해드립니다. 오늘은 위클리 옵션 만기라서 그런지 위클리 옵션 변동성이 아주 재밌네요. 문자가 하는 대로 하셨으면 오늘 위클리 옵션 아주 재밌게 여러분들 선물도 마찬가지로 잘 조절하셨을 겁니다. 아까 430까지 왔을 때 이제 430과 430.5에서는 오늘 하락 끝났다. 매도한 거 다 청산하고 매수 스위칭 해도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432.5까지 오는지 봐라. 와서 문자 보내드렸죠? 432.5에서 이제 청산하고 여기서부터는 매도로 바꾸겠다. 매도는 어떻게 한다? 432.5에 하나. 그리고 1포인트 오를 때마다 하나씩 더 때린다. 그러면 432.5에 하나, 433.5에 하나, 434.5에 오면 하나 이렇게 해서 때리겠습니다. 그건 오버나이트 하겠어요. 그리고 때렸는데 장 끝날 때 또 430과 30.5 오면 청산하고 무포로 가겠습니다. 그거는 장 끝날 때까지 선물만 매매하시는 분들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430까지 급락할 때 콜 보세요. 콜 430, 오늘은 432.5짜리가 아주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변동성 어때요? 변동성 오늘 432.5짜리 한번 위클리 옵션, 그러니까 만기일날 여러분들 이렇게 50만원에서 100만원 갖고 소일거리로 432.5짜리 아침에 선물 434까지 갈 때 얘가 얼마까지 갔습니까? 얘가 얼마까지 갔어요? 2.0까지 갔습니다. 아침에요. 아침에 0.4짜리가 2.0. 그 다음에 0.2. 완전히 10분의 1 토막됐죠? 우리가 0.3대 다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지금 얼마예요? 따따블 됐습니다. 이제 이거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100% 다 청산하세요. 청산하시고 이제 수익금 빼요. 먼 것만 다시 돌아가요. 1.20에 이거는 손절 닫가 1.10 잡아요. 이거 이렇게까지 갖다 놓고 휴지 만들 수 있습니다. 휴지 만든다는 얘기는 이 432.5짜리가 1.2가 결제되려면 여기다 1.2를 더해요. 그럼 433.7이죠. 장 끝날 때 코스피 200이 433.7로 끝나야 됩니다. 거기에서 0.5만 안 돼도 결제 안 돼요. 결제 안 돼요. 그리고 결제 받지 마세요. 뭐 문 닫고 어떻게 되겠다 뭐 이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막 올리죠. 그러니까 0.3짜리가 지금 1.3까지 간 겁니다. 오늘은 콜, 풋 아주 위클리 옵션 갖고 아주 변동성 날립니다. 요거를 내 걸로 만드시고요. 이제는 위클리는 쉬시죠. 지금 이제 2시인데 저는 이제 위클리 옵션 게임은 끝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분은 요거 한번 해보세요. 그냥 432.5짜리 풋 0.14 요거는 손절 단가 아주 짧게 잡으세요. 0.10 그리고 여기서 1포인트 오히려 깎으로 432.5를 깨죠. 그럼 얘가 더블이나 따더블 갈 겁니다. 마지막 게임만 그것도 결제 받지 말고요. 앞으로 한 30분 정도 내지 3, 40분 안에 그런 게임이 나오나 한번 보세요. 이제 마지막 게임이고요. 그 다음에 선물은 매도해 갖고 오버나이트입니다. 오늘 430 오지 않으면 다 오버나이트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 옵션은 지금 콜 아까 문자 보낸 건 당연히 청산을 하셔야죠. 청산 다 끝내시고 이제는 기본 옵션은 얘로 가요. 457.5짜리 1.12 손절 단가 1. 느긋하게 잡겠습니다. 1.00 1.00 깨면 손절 안 깨면 오버나이트. 이건 오버나이트 전략입니다. 그리고 풋은 405짜리 여러분들 1.00 깨면 끊어요.
1.00 돌파하면 다시 따라붙어요. 왔다 갔다 여기서 매매가 서너 번 되더라도 그렇게 하세요. 요게 선물 옵션 전략입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피 200 종목들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다 뭐죠? CMO예요. 코로나 백신 CMO. 녹십자, 한미사이언스, 우리가 CMO 큰 것들 얘기하면 삼바, 녹십자, ST팜 뭐 이런 것들 얘기하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가까이에서 CMO 관련, 우리나라도 백신 자체 생산. 근데 제가 녹십자는 어떻게 알았어요? 매매 안 한다 그랬죠. 40만원 단에서는 떨어진 거예요. 이거는 작년도에 어마무시하게 해먹은 주식입니다. 녹십자는요. 녹십자, 그 다음에 또 셀트리온, 심지어는 ST팜도 안 해요. ST팜도, 여러분들 ST팜도 이런 것들은 일봉으로 보지 마시고요. 월봉으로 보세요. 월봉으로. 어마무시하게 급등시켰던 종목입니다. 녹십자도 작년도에 14만원짜리 50만원까지 땡겨놓고 지금은 그냥 뒤풀이 파동 정도.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 코로나 CMO 관련된 그런 종목들 대반등인데, 또 이수FC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매매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뭐 러시아 백신 팔아먹든 뭐든. 이거 제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쪼칭 종목으로 이거 한 8,000원대짜리 많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있다 생각하십시오. 15,000원에서는 옆에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런 것도 다 팔아갖고요. 우리 이제 다음 타자들 뭐 CM제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세력주나 모멘텀주 중에 아직까지 또 코리아센터라든지 이런 것들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은 것들, 이런 것도 사놓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또 전략은 이게 거버넌스입니다. 거버넌스. 제가 가장 시장에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거버넌스. 대주주의 탐욕을 노리는 게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대차 거버넌스는 이미 설명했고요. 우리가 전에 9번중 거버넌스로 제가 그 특집 자료도 올려드리면서 3월 24일날 올려드렸네요. 3월 24일날 LG상사 팔아갖고 LG하우시스나 이제 실리콘웍스나 가라. 이제 3만원대 LG상사는 가성비 없다 하면서 이제 5월 1일부로 LS가 LX로 바뀐다.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 9번준 거버넌스, LG상사, LG하우시스, 그 다음에 실리콘웍스. 그때 주가입니다. 3월 24일입니다. 3만원 올려놓고 옆으로 보면 대롱대롱이죠. 이제 저는 LG상사는 이제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켰죠. 가성비가 없어갖고. 그때 LG상사 팔아갖고 여러분들 이때 LG하우시스가 76,000원이었어요. 오늘 86,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실리콘웍스 요거 직전 고점 돌파하려고 폼 잡고 있죠. 요게 이제 고점 돌파해서 제가 목표 단가 얘기해 드렸죠. 이 75,000원과 6만원. 그럼 대충 합해라. 그러면 얼마 나와요? 15,000원. 그럼 76,000원에 15,000원 더 해보세요. 그러면 91,000원 정도 나오죠. 그거 치고 나가나 봐라. 오늘 그래프입니다. LG상사는 뭐 빠지진 않아요. 이거는 27,000원 오면 사겠습니다. 34,000, 5,000원 오면 팔겠습니다. 이제 트레이딩 종목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머니게임의 집중 종목은 아닙니다. 그리고 LG하우시스 요거는 10만원 도파할 때까지 잔파동 무시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아까 문자 불러드렸죠. 실리콘웍스가 생각보다 단기간에 제일 많이 갔다. 그래서 9번준 거버넌스 관련된 종목 하시는 분은 오늘 실리콘웍스 반을 팔아갖고 LG하우시스 이동해라. 요것도 요쪽만 집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거버넌스 전략에 요 전략 그대로 한번 감각적으로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북방주 얘기하니까 오늘 그 태양절이죠. 4월 15일 태양절에 갖다 예를 들어서 쟤네들 미사일 쏘면 어떡하냐. 제가 그거 무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뭐 단편적인 그 단기 부분은 큰 트렌드를 잡는데 저는 신경 안 씁니다. 오히려 미사일 쏘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아난티나 이런 것들 싸지면 땡큐하고 더 사겠습니다. 그런 전략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이 미사일이요. 북한이 미사일을 왜 쏠까요? 그리고 쏜들 그게 추세를 뭔가 망가뜨릴 것 같습니까? 전혀 상관없습니다. 제가 전혀 상관없다라고 자신있게 떠드는 얘기는 북한 절대 핵 포기 안 해요. 그거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 알고 있습니다. 세계는.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요새 말이 한반도의 비핵화 얘기 나오죠.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전 한반도 비핵화 불가능해요. 다들 지네들 이권 그러면 저는 이제 미래지도에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핵 개발할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다음 정부에서는. 제가 그런 에너지나 그림으로 원전 관련주들 그리고 다음 대권 주자는 분명히 이번 탈원전 정책에 문제되는 분들 검찰 조사시키고 할 겁니다. 저는 그거를 선거에 이용해 먹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내년 대선 되면 이제 감 잡히겠죠. 그래서 작년도에 그 생각을 갖고서 여러분들한테 한전기술, 한전 KPS 이런 것들 체크해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전기술은 한전 KPS하고 약간 달라요. 한전기술은 원전 시설이나 건설, 한전 KPS는 그거를 갖다 얘기해서 고장난 거라든지 관리하라든지 이런 것들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북한이 핵 쏘고 뭐하고 미사일 쏘고 그 머릿속에 지우세요. 그건 하등에 상관없는 재료입니다. 오히려 전에 3월 25일인가 쟤네들이 미사일을 쐈어요. 동해에다가 탄도미사일이다 2대 쐈잖아요. 그때 현대엘리베이터나 아난티나 그런 종목도 어떻게 됐나. 빅테가 어떻게 됐어요? 그날 반짝하고 까꾸로 그대로 떨어집니다. 시장이 전 정답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그 시장은 경제와 이제 핵이 분리될 겁니다. 저는 10년 안에 남북 왕래하고요. 경제하고 핵이 간단히 얘기해서 군사가 분리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충 2, 3년 후면 우리가 체감적으로 눈에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복잡게 해서는 미래 지도를 자꾸 그러니까 소설을 자꾸 써봅니다. 소설을. 지금 시나리오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10년짜리, 그러니까 단기 그래프는 안 보고요. 10년 정도의 연봉이나 월봉 갖고 자꾸 돌려봅니다. 전에 한번 전 세계 10년 그래프 한번 돌려본 적 있죠. 지난 자료에 있습니다. 한번 돌려보시고요. 유럽이 다시 살아나요. 유럽이. 그리고 제가 가장 미국은 떠나세요. 지금 미국 추천들 많이 하잖아요. 앞으로 미래 10년은 저는 미국 에너지는 죽는다라고 봅니다. 왜? 그동안 오른 에너지 때문에요. 오히려 여러분들 서학개미 되시려면 제가 베트남에 집중하라고 그럽니다. 이게 베트남이거든요. 전번에 연초에 1200까지 갔다가 순식간에 1000을 급락시켰다가 다시 지금 회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밑에 그래프가 연봉입니다. 300, 1200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보는 것 같아요. 이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그러니까 80년부터 2005년까지의 옛날 제가 1995년에 대우증권 조사, 그때는 연구소도 없었습니다. 조사부에 첫 신입으로 들어가갖고 지금까지 이제 증권밥을 먹고 살았는데, 여러분들 그때 대우가 300원, 500원, 증권주, 은행주, 대우증권이 800원입니다. 참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입니다. 액면가가 1000원이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때 종합주가지수 200에 300 바닥 1000만 가면 두들겨 맞았어요. 그러다가 1000을 뚫으면서 1000에서 2000까지 간 게 2005년에서 15년입니다. 저는 이제 베트남이 우리나라 2005년에서 이 에너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베트남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국민성이라든지 우리나라 기업의 삼성전자는 베트남이 뭐, 그 다음에 롯데제과는 베트남에는 뭐, 이런 걸 찾다 보면 어떤 직관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 그 서학개미 하시려면 미국에 뭐 테슬라 찾고 뭐 찾고 이러지 마시고요. 베트남 주식의 그 시가상위 12종목들 중에 마치 우리나라 옛날 90년대, 2000년대의 주가 수준하고 비슷한 감각에 있는 종목을 찾으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스닥 보시죠. 나스닥은 여러분들 보시면 2015년부터 치고 올라옵니다. 트럼프가 만든 것 같아요. 트럼프 2016년도 이 2010 트럼프 오기 전에는 중국이 최고였습니다. 미국은 오히려 여러분들 보시면 미국의 그 나스닥입니다. 요 2016년에 요 수치 보세요. 4000입니다. 4000. 나스닥이요. 저 얼마요? 14,000이에요. 14,000. 그때 시장을 주도했던 기술주들, 전 옆에도 가지 않겠습니다. 그 반대로 중국 보세요. 제가 2015년도 5,000이었습니다. 반토막 됐다가 지금 회복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미국이 공격하니까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 그림을 주로 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뭐 미사일을 쏘니 안 쏘니보다 여러분들 그 중국의 진주 목걸이 전략, 부동량 전략입니다. 사우디, 중국하고 사우디가 왜 갑자기 친해졌는지, 이란하고 왜 친해지는지,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 그 다음에 등등등등,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부산항을 왜 노리는지 등등등등, 이런 진주 목걸이 전략과 이거를 막으려고 하는 전략이 다이아몬드 전략입니다. 쿼드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다이아몬드. 여기에 이제 군사적으로 동맹 맺은 게 미국, 일본, 인도, 호주입니다. 그러니까 진주 목걸이하고 쿼드가 붙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때 더 심했죠. 트럼프 대통령 때 군사적인 부분, 남중국해 부분.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을 바꾸면서 이제 요 밑에 보시면 쿼드 플러스, 여기에 한국, 뉴질랜드, 베트남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럽니다. 2+2 뭐 이런 얘기 나오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어떤 직관이 나오는, 우리나라 아무데도 안 껴요. 아무데도 안 낍니다. 꼈다가는 큰일 납니다. 꼈다가는 큰일 나요. 그러니까 현 정부든 어떤 정부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독자 노선을 가려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자꾸 북한 쪽에다가 철도 놔줄게, 대화하자, 뭐 경제적으로 하자. 이제는 군사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선 주자가 나오든 간에요, 민주당에서 나오든 국민의힘에서 나오든요, 앞으로 미래지도는 경제로 갖고 풀라고 그럴 겁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은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중국도 싫어요. 중국이 북한이 핵 있는 거 좋아할 것 같습니까? 저 완전 해제시켜 갖고 자기네들 그 복속국 만들고 싶어 하죠. 뭐 군사적인 혈맹이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북한이 가장 경계하는, 그 김정은이 경계하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중국입니다. 중국. 친중파들. 자기 집권에 위태로운 애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시다 보면 뉴스의 현상만 보는 것 같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시진핑이 돼보고 여러분들이 김정은이 돼보고 마치 우리가 거버넌스 될 때 각각의 그룹 총수가 돼봐서 생각하듯이 저는 앞으로의 국제 정세는 우리는 중립국 같은 에너지를 보일 겁니다. 미국 편도 안 들고 중국 편도 안 들고 중간에서 그러면서 미국 편 중국 편 것들이 정당이나 권력을 청착해서 대판 싸우겠죠. 거기에 따라 추가 잠깐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겠지만 가는 노선은 저는 중립적인 거에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대화하자. 이런 시대가 10년간 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왜 알셉 관련주를 여러분들 이 군사적인 측면 때문에 여러분들 작년도에 알셉 이 알셉이 뭐예요? 먹거리거든요. 먹고 살자.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실수한 게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협약 빠져나오고요. 그 TPP 빠져나와서 이걸 일본한테 준 겁니다. 이 자리를 중국이 딱 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RCEP과 CPTPP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앞만 막아도요. 중국은 여기 중국 그 미얀마 통해 갖고 여러분들 베트남 보내 갖고 베트남 브랜드 갖고 TPP로 해서 미국이나 유럽 뿌리면 되는 거예요. 현지화 시켜 갖고요. 그래서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저는 왜 났나? 중국이 뒤에 있어서 났다고 봅니다. 거점 확보죠. 동남아 거점 확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작년도에 제가 11월 달에 한국경제 나가갖고 RCEP 관련주에 집중화 전략. 거기에 이제 역발상적으로 유통, 소비, 물류, HMM. 이때 일지상사 HMM 하셨어야 돼요. 이때 FNF, 한세실업 이런 것들 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저가주 태평양물산까지 한 게 오늘 다 끝내드리는 겁니다. 이제 RCEP 관련주 안 해요. 작년 9월 달하고 현재까지 위치 한번 보세요. RCEP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양이 극단에 갔을 때는 음으로 갑니다. 양의 극단으로 갔을 때는요. 지금 굉장히 좋아 보여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때 현상 갖고 투자 전략을 세우지 마세요. 이게 음으로 가니까. 오히려 투자 전략은 음의 극단에 있을 때 요 동그라미 점이 그 속에 빨간 에너지가 켜지는 거. 다들 깜깜한데 모든 게 다 깜깜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게 양의 에너지가 소수로 나와요. 전 그럴 때 적극화시킵니다. 이게 북방주예요. 그리고 지금 양의 에너지가 가장 극단으로 간 게 코로나 관련주예요. 끝났어요, 코로나는. 그리고 이제 음의 기운이 이제 전개되는 것들. 제가 지금 양의 기운 속에 음의 기운이 나오는 게 IT예요. 짜예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 하라고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 태양절 되니까 뉴스에는 뭐 미사일 쏘면 어떡하니? 탄도미사일 쏘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전략 빅텍 한 500만원치 사놓고 갖다 얘기해서 이러한 우량주에 북방주는 억 단위로 사놓습니다. 금액이 달라요. 그리고 제발 쏴봐라. 그러면 단기 떨어지면 더 사겠다. 뭐 이런 전략으로 갑니다. 오히려. 이런 논리는 앞으로 저는 북한과 남한은 북한도 그렇고 북한 지도자가 어떻든 남한 지도가 어떻든 앞으로의 전략은 경제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국민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국민 북한도 북한 주민 먹고 사는 데 집중할 겁니다. 거기 끔찍할 것 같거든요. 북한 애들 뉴스로 통제하지만 고난의 행군 시절보다 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이제 반드시 먹거리 관련된 에너지
이제 중국에서 달러 회수가 잘 안 되면 반드시 우리나라 밖에 없어요, 쟤네들은. 그래서 쟤네들 입장에서는 일본 올림픽, 일본은 상징적으로 왼수니까 북경 올림픽 때를 전환점으로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난티 사고 이렇게 하면 딱 북경 올림픽하고 우리 대선이 겹치는 내년 1월에서 3월 보면 대부분들 다 더블가 있지 않을까. 지금 한전기술 같은 보는 거 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음할 때 미래의 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도에 한전기술, 한전 KPS 했던 거, 그 다음에 알스텍 관련주 했던 거, 그리고 지금은 SK그룹 주가는 저는 안 해드립니다. 작년에 이 그림 갖고 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SK텔레콤을 분할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안 해요. 여러분들 지금 그 최태원 회장의 부인 계신 노소영 이분이 SK 지분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겠습니까? 쪼개는 거지. SK텔레콤을 분할시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 탐욕으로 한번 접근해 보세요. 작년도에 제가 그 SK 바이오팜 상장 이후에 제가 뭐라고 떠들었죠? 최신호 회장하고는 관계가 좀 껄끄럽다. 그런데 최창원 이 부회장하고는 뭔가 이쪽에 파킹 시키는지 봐라.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 상장시키고 SK 디스커버리, SK 케미칼 이때 난리 쳤던 겁니다. 이때 차창원 파킹 전략 제가 비디오도 하나 만들어 부부의 세계 그래갖고 이쪽으로 에너지가 놀려서 엄청난 거의 3배 이상 다 올렸거든요. 여기도 거버넌스를 한번 접근해보면 여러분들 그 어떤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뭐냐, 저는 그래서 이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현대로템이 전국에 다 깔 겁니다. 이거 현대로템 수소전기차, 전기차 수소차가 아니라 수소전기차라고 생각하십시오. 지금 가장 문제가 뭐예요? 인프라예요. 인프라, 트램, 그리고 요 수소 충전소. 현대 아이오닉 5가 우리 눈에 많이 보이고 아마 테슬라보다 더 많이 보일 겁니다. 이게 전국에 깔려면 10년 걸립니다. 10년. 이게 쉽지 않습니다. 법률 문제라든지 이 충전소 부분이 냄비 현상이 있거든요. 이거 터지면 어떻게 뭐 등등 지자체에서 또 난리, 저거 원자 발전소 짓겠다 하면 마을 주민들 난리 치듯이 이것도 장난 아닐 겁니다. 이런 것들의 인지가 이제 뭔가 스무드하게 넘어가야 돼요. 그러는데 한 10년 걸릴 겁니다. 10년. 그 사이에 3년은 아까 얘기한 대로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시키고 현대 로템을 기업을 변신시키고 현대건설과 현대 엔지니어링을 합치는지 보시고요. 이런 이미지에서 미래 지도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만약에 이게 전국에 여러분들 쉽게 지나가면서 요새 주유소 보듯이 이 그림을 다 보여. 그럼 현대로템 10만원 가 있을 줄 누가 합니까? 이 시대 때. 그런 미래 지도를 갖고 전략을 쌓아 보시고요. 지금 뚱딴지 같이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는 이게 1978년도 여의도입니다. 허벌판에 아파트만 있는 겁니다. 78년도입니다. 저 한강변도 보세요. 한강변도. 그때 이제 다 물에 차 있지 않습니다. 1978년도와 지금의 여의도. 그러니까 대충 그러니까 지금 몇 년도죠? 2021 마이너스 1978 43년 전이네요. 43년 전.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앞으로 30년, 그러니까 빠르면 2030년, 늦으면 2050년에 여의도는 어떨까? 전 장난컨대 홍콩 같이 됩니다. 이 아파트가 싹 없어져요. 그리고 주상복합에 50층짜리 마천루들이 들었을 것 같고,
그리고 금융단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다 지화해서 저 한강변하고 용산하고 지화되는지 보시고요. 한강 스카이라인이 어떻게 변하나 보시고요. 압구정동 저 그 현대아파트 그 낡은 아파트들이 다 30층에서 5층짜리 또 스카이라인 되는가 보시고요. 용산이 어떻게 변하나 보시고요. 저기 용산 공작창에서 제가 가끔 가다가 그 서부 T&D가 운영하고 있는 그 이름 까먹 용산에 그 호텔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 꼭대기 가서 여러분들 가보면 뒤에 허벌판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롯데 관광개발에 실패했던 지역이 어디인지, 그리고 지금 삼성물산이 아도 찍은 자리들, 동부이천동소부터 국방부 뒷길, 그 다음에 지금 국립박물관 있는 자리에 또 유엔사 있는, 유엔 고급 장교들만 사는 주택들, 이런 것들을 다 돌아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빠르면 10년 아니면 주거용 단지라든지 지하라든지, 그 지금 그 서울시장 대신 오 시장이 이제 미래 지도를 어떻게 만들 건지, 거기에 연결된 기업은 뭔지, 그런 것들에 집중해 보자는 겁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미래 지도의 거버넌스죠. 그건 중간중간에 가격 변동성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서학개임이 되시려면 베트남 공부, 우리나라 같이 될 겁니다. 중국과 미국의 우리나라의 이쁨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간단히 얘기해서 일본의 기술력을 모방하고 복사하고 이종해다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된 거거든요. 베트남이 지금 앞으로 10년에는 그런 에너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미국보다는 베트남 인덱스, 베트남 체크해 보시고요. 참 미치겠다. 나중에 그 베트남은 따로 해갖고 동영상이나 그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그냥 여러분들은 일단 단순하게 그 베트남 ETF 갖고 먼저 하시고요. 종목은 그 나중에 따로, 제가 에너지가 요새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앞으로 시장은, 그래서 이 건설 건자재 시장의 에너지가요, 이게 단기간 에너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러니까 아까 여의도를 왜 보여드렸나, 앞으로 30년 동안은 간단히 얘기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 간단히 해서 뭐라 그럴까, 일본 열도 개조론 같죠. 뭔가 큰 개조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저는 그것도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공산주의 국가라는 개념, 앞으로 우리 연배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연배는 이제 곧 10년이나 20년 되면 갑니다. 이 앞으로 미래의 주축은 지금 20대, 30대, 40대입니다. 그분들은 공산당 상황은 없어요. 먹고 사는 경제가 더 우선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20대, 30대가 50대, 60대 되는 시대 때까지 어느 나라가 클 거고, 어느 산업이 클 거고, 어느 에너지가 클 거고, 저는 이 도시화라는 단어, 도시재생, 여러분들 영화 보면 미래 도시들 이렇게 딱 보면 어떤 느낌 드세요? 스마트 시티, 스마트 뭐 여러 가지의 이러한 개념들. 도시화 개념이 집단화 개념입니다. 통제화 개념이고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스마트 시티가 상당히 편하지만 우리가 어디 있고 무슨 짓을 하는지 다 감시체계에 있는 그러한 그 뭐라 그럴까요? 여기에 그 우리의 주민등록까지 인증하는 이러한 흐름으로 생각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전체적인 시장 에너지는 이제 제2의 한정기술 찾으시는 분들은 그냥 북방주 갖고 1년 동안 싸워 보시고요. 베트남은 우리나라 같이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미동의 하시면 안 하시면 되는 거고요. 뭐 본인이 생각되는 대로 본인 투자 전략 세우는 거죠. 저는 강요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짜 보시고요. IOK는 좀 더 볼까요? 예, 좀 더 보세요. 3,000원 데드 잡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 이제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 가만 보면 여기도 다 플랫폼입니다. CMO, 녹십자 한미사이언스 CMO 주도주 아닙니다. 반짝 되돌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LG 주도주 아니라고 봅니다. 카카오 주도주 아니라고 보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앞으로 주도할 거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 삼성 엔지니어링 한정기술은 못 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한정 KPS는 앞자 4자 볼 때까지 가만 계시고요. 그 다음에 롯데 지주는 지금도 한 단위당 10억 가져줬습니다. 이렇게 전략을 짜서 여러분들 대응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스마트 시티 스마트 보안 이게 도시 재생 이게 도시 재생하고 다 연결되어 있고 플랫폼하고도 다 연결되어 있고요. 이 스마트폰이 위치 기반 그러니까 우리 다 감시당하는 겁니다. 우리 스마트폰 하나 있으면 네가 무슨 짓 했는지 다 털려요. 은행에 있는 돈 다 내 거 아닙니다. 스마트폰에서 다 빨리면 순식간에 다 빨려 나가요. 그래서 오죽한 부자들은 5만원권 갖고 현찰 만들어 놓고 그거를 숨기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은 앞으로는 스마트 SOC라고 그럴까요? 앞으로 3년의 주도주는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 개조론 그 속도가 내년 대선까지 그리고 거점이 도시화니까 부산, 서울 중점적으로 아마 집중되지 않을까. 거기에 이제 우리가 집중하는 게 건설, 건자재, 시멘트, 철강 뿐만 아니라 그거를 주도했던 인맥관계 관련된 종목들을 세팅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보시면 그 스마트폰 플랫폼, 스마트 보안, 스마트 관련된 그것도 정부 정책 연결고리들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좀 10년 동안의 이 거시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북한이 미사일 쐈든 마든 신경 끄십시오. 저는 3년 안에 저 판문점 이거 또 본다고 봅니다.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우리 대통령이지만 다음 정부의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저는 중국과 미국은 그때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남북 간의 단독 두 나라 정상들의 에너지가 전개되나 보겠습니다. 거기서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KT를 북한 애들이 우리나라 통신 기지국 세울 때까지 이런 소설을 씁니다. 농담으로. 여러분들 KT는 언제까지 시간 여행합니까? 우리가 KT 통화료를 저 북한 주민이 갖다 얘기해서 은행 통장에 우리가 낼 때까지. 그러면 얘는 얼마까지 갈까요? 여러분들 제가 쓰는 이 소설 같은 얘기가 KT를 갖고 현실화가 거의 가능하다. 지금은 무슨 웃기는 소리 하지마, 소설 같은 얘기 하지마. 이게 이제 일반적인 시각 아닙니까? 이럴 때 그냥 연봉으로 한번 봐보죠. 이 KT가 얼마까지 갈까요? 만약에 우리나라 북한 주민까지 하고 고려인하고 뭐 갖고 그럼 우리나라도 1억의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1억 명에. 그거를 KT가 플랫폼으로 관리한다? 그럼 이 주가는 얼마 정도가 있을까요? 저는 그냥 무조건 10만원가 있을 거라고.
뭐 그때까지 시간 여행해보자고요. 뭐 단기간에는 뭐 3만원 돌파하면 한정같이 또 치고받고는 할 겁니다. 그렇지만 큰 그림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갖고 전략을 짠다, 이렇게 체크해 드립니다. 서부 T&D는 매수해도 되는가요? 뭐 지금도 아까 움직이지 않았는데, 근데 1등 주식이 뭐예요? 그거 주변이에요. LG하우시스 중심 하세요. 중심. 아직 중심도 큰 게임이 안 나왔어요. 왜 자꾸 주변 들어봐요? DLENC 아직 중심이잖아요. 중심 게임이 아직 안 끝났어요. 중심에서 싸우자고요. 그럼 서부 T&D는 짜투리 돈이에요. 그냥 500, 1000만원, 이러면 1000만원 정도 사놓고 그냥 1년 동안 묻어두세요. 그런 스타일 종목입니다. 중심은 뭐예요? DLENC 집중, LG하우시스 집중. 아주 집중할 게 얼마나 많아요? 억 단위 승부 볼 거 많습니다. 아직 건설주는 게임 발동도 안 걸었어요. 기아차 같이 된다니까요, 현대건설이. 그래서 그 에너지로 전체적인 흐름을 조절해 보시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 잘 쉬시고요. 내일은 한국경제방송 할 겁니다. 7시 반 시청하시고요. 10시 반에 오시면 자료하고 복귀 자료 올려드릴게요. 다음에 뵙죠.